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배운 게 있었죠? 우리 경청 배웠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오른손 들고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시작. 흐름을 외치지마라. 핵심 단어를 기억하라. 표정과 여기 말이죠. 표정과 행동을 따라야 들은 내용을 요약해서 잘 구분하십니다. 서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어제가 지나가지고 하루 지났더니 칭찬이들이 입이 다 담궈졌어요. 칭찬이들 너무 잘 해줘야죠. 그래서 끊임없이 움직이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배우는 완벽한 경청 태도보다 우리가 경청이라는 것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으로도 우리의 태도로도 듣는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기억나십니까? 상대방과 눈을 맞춰라. 두 번째 말을 중간에 끊지 말아라. 흐름을 방해한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전화를 꺼두거나 받지 않는 게 좋다. 신뢰를 얻는 가장 요즘 같은 때는 정말 신뢰를 얻는 가장 좋은 방법, 쉬운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 몸을 앞으로 약간 길고 관심을 보여줘라. 적극적으로 듣고자 하는 자세를 취하면 오히려 신뢰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상대방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거나 혹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그렇죠. 소리를 꼭 내야 된다 그랬습니다. 제가 흠흠 대화법이라 했지 끄덕끄덕 대화법이라고 말했잖아요. 그죠? 흠흠 대화법이라고 반드시 소리를 이렇게 이런 게 아니고요. 소리를 좀 있어 보이게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다 같이 다시 한번 시작. 그죠? 다 무슨 외국에 무슨 아이비리그 나오는 거 해줄 때 내 자녀뿐만 아니라 그 남편이든 부인이든 얘기할 때도 고개를 좀 끄덕여줘. 어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강의 끝나고 갔더니 그 우리 담임 목사님 부부가 앉아가지고 저를 가운데에 세우고 둘이 앉아가지고 얘기하는 거 들으니까 거봐 당신이 내 말을 좀 그렇게 들으란 말이야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다 똑같은 얘기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저랑은 다르겠습니까? 예, 저도 집에 가서 똑같이 저희 아내들은 불만이 우리 남편 내 얘기를 잘 안 들어주는 것 같다는 게 불만이죠. 믿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강의를 하고 다니는데 참 쉽지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노력이 중요한 거예요. 나도 모르게 습관. 그러니까 습관이 중요해요. 습관은 그래서 좋은 습관. 나도 모르게 고개를 흔드는 이렇게 소리를 내는 이제 듣는 습관을 잘 들이면 이게 좀 힘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잘 하여튼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난 이런 거 잘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됩니다. 이거 훈련. 그러니까 원래 나 이런 거 원래 잘하는데 이거는 아니에요. 네, 원래 잘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제가 워낙 원래 되게 잘 듣는다고 생각했는데 제 안에 오리 있잖아요. 오리. 제 안에 오리가 한 38,000마리쯤 살더라니까요. 오리가 막 때로 울어요. 막 때로 와 울어요. 상대방 이야기 안 들린단 말이죠. 네. 특히나 이게 제일 심한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냐면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는 상대방 이야기 많이 듣는 일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가 듣는 게 되게 안 돼요. 왠지 아세요? 속에서 막 소리가 너무 커요. 오리떼를 너무 많이 키워요. 그리고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제가 목회자가 되면서 되게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되게 부담을 느끼는 게 있는데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께 답을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이거랑 어떤 걸 선택해야 돼요? 이런 거 목사님께 여쭤봅니다. 목사님이 전쟁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기도해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많은 이제 성도님들이 제게 찾아와서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막 계속 물어보시는데 제가 그 답을 드리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제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심지어는 저보다 오래 사신 분들인데 저보다 훨씬 경험도 많고 많이 배우신 분들인데 저한테 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믿음이 있죠. 목회자로서의 가지는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목사님으로서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쉽게 결정을 내리거나 알려드리기 쉽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잘 되잖아요. 정말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집사님. 잘 되잖아요. 그 집사님이 다시 돌아와서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너무 좋죠. 그런데 잘 안 되잖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님. 목사님 부담이 아니잖아요. 역발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제가 그때가 굉장히 참 이거 어렵다. 참 목사로서 참 힘들다. 그랬는데 제가 이 코칭을 배우면서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가장 좋았던 게 뭐냐면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코칭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답을 내가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찾게 합니다.
여러분 리더가 될 때 되게 힘든 게 뭐예요? 리더한테 뭐든지 막 와가지고 막 구역 식구들이 와가지고 막 회장님 막 이거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그러면 되게 부담되지 않으세요? 때로는 되게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 되게 부담되지 않으세요? 이걸 내가 잘못 가르쳐주면 어떻게 되면 어떡하나? 잘못되면 어떡하나? 걱정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실 필요가 없고 잘 들어주기만 하시고 그 다음에 답은 누가 찾냐면 본인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제 그 묻는 거에 대해 잠깐 이제 공부도 할 텐데 잘 묻는 거. 그러기 위해서 잘 들어야 된다고 그렇죠? 뭐 멋진 질문을 해야 되는데 좋은 질문을 해줘야 되는데 그 좋은 질문은 잘 듣는 것에 나옵니다. 잘 듣는 게. 이 경청을 잘하는 게.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배우는 것도 경청입니다. 그래서 이 습관처럼 고개를 끄덕이고 또 마지막에 뭐였죠? 기억나시나요? 적절한 질문들. 오늘 이 질문에 대해 좀 배울 텐데요.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코칭은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전문적인 질문들이 많은데 나중에 이제 자신이 또 기회를 얻어서 또는 제가 기회를 못 얻으면 다이 목사님을 통해서라도 이게 소스를 빌어 넣어서라도 여러분들께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좀 도움을 드리면 참 좋겠고요. 오늘 일단은 어제 배운 거 완벽한 경청 태도. 자,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 제가 잘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어제처럼 우리 각자 받으신 종이 있잖아요. 어제처럼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오늘 새로 오신 분은 옆에 분이 도와주시면 되겠죠? 네, 적어보십시오. 어제 기억나시나요? 적는 거? 네. 단어를 적으시고. 칭찬이 뭐 하시죠? 잘하셨습니다. 창의적인 칭찬이 좋아요. 네, 칭찬할 때. 어머, 이게 접을 때 접는 것만 얘기하지 말고, 어머, 손이 고우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자, 다 적으셨으면, 우리 거기다가 이렇게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운데 역시 여러분의 성함을 잘 적으시면 되고요. 자, 위쪽에는 어제 첫 시간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첫 번째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느낀 점을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적겠습니다. 느끼시게 맞겠지만 한 가지만. 참 와닿았던 것 한 가지만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원체인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체인지 뭐냐면 오늘 이제 이번 리더십 스쿨을 통해서 내가 고쳐야 될 점. 나 이것만큼 정말 고쳤으면 좋겠다 생각되는 건 한 가지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저는 이걸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리더로서 저는 이게 참 부족한 것 같아요. 또는 모자란 것 같아요. 이게 좀 잘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되는 한 가지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시간에 느낀 점 이거 한 가지만 바뀌었으면 좋겠다. 네, 적어보세요. 다 적으셨어요? 1분 정도 됩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은 잘 가르쳐주세요. 그래서 이금이가 잘 이끌어주시고 조를 넣어야 되시고 밀려는 그쪽 조에서 밀리세요. 저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 못 물어보시는 분들은 조일지 일단 물어보시고 조 안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저한테 그런 질문하세요. 강의 중에 궁금하신 점은 제가 끝날 때쯤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하시죠. 다 적으시면 어떻게 해야 되죠? 웅성웅성하고 계실 게 아니라 네, 좋습니다. 여기 앞에 한 분
안 오시고요. 오늘 오고 계세요. 네, 좋습니다. 자, 어제와 마찬가지로 우리 이금희부터 시작해서 자기 이야기를 잠깐. 제가 어제 하면서 이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리더로서 이런 거는 이것만 참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분들 어떻게 될까요? 좋은 리더 되실 거예요. 박수를 한번 쳐주시면 다 인사하고 그 다음 오른쪽 분으로 넘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한 분당 발표하는 시간 오늘은 조금 시간을 드릴게요. 오늘 조금 시간 드리겠습니다. 한 분당 1분씩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총 4분 동안 나눠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금희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희부터 자기 걸 보여주시면서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진짜 분위기 좋아요. 그 다음 오른쪽 분 들어가면서 깔끔히 시작되셔야죠. 자, 먼저 끝나시려면 잠깐 나누고 계시면 됩니다. 같이 못 싸워니 이런 거. 그러니까 같이 얘기 좀 나누세요. 시간 한 1분, 2분 정도 남아있습니다. 밖에 안 합니다. 자, 마치신 전에 짤짤짤 해보겠습니다. 시작. 남으셨네요.
부끄러우시네요. 분이랑 같이 네 분이 딱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인사 한번 나누시고. 네. 됐습니다. 자, 다 하셨나요? 네. 많이, 감사합니다. 네. 네. 다 같이 다시 한번 짜잔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시겠습니다. 잊지 않으셔서 감사하고요. 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할렐루야. 자, 이제 앞을 좀 보겠습니다. 네, 끝까지 하시고요. 네, 좋습니다. 우리 첫 시간에 느낀 것도 있고요. 우리 바꿔야 될 점도 한번 이야기 나눠봤는데, 오늘 이제 강의를 좀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외에 청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청년은 지금 어떤 상태처럼 보이십니까? 그래요. 뭐하는? 테니스 선수죠? 테니스 선수인데, 졌습니다. 근데 게임을 완전 진 건 아니고요. 1세트를 졌습니다. 첫 세트를 지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졌을까요? 어떻게 전문 용어가 나오시나요? 어떻게요? 네. 아주 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좀 아깝게 진 거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까워하는 것을 통해서, 그보다 조금 더 전문가적인 의견으로 보면, 지금 테니스 치는 그 어디 와 있죠? 그 네트에 와 있지 않습니까? 네트에 와 있다는 건 뭐죠? 말리로 이제 이게 딱 마지막 기회잖아요. 원래 테니스 칠 때 앞에 나와서 이렇게 했는데 실수를 한 거죠.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렇죠? 자, 지금 저 친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고 있을까요? 힘을 좀 뺄 걸. 왜 그랬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또. 오늘 훌륭한 학생이 오셨어요. 또 힘을 좀 뺄 걸. 또 내가 왜 그랬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또 어떻게 해야? 올려칠 걸? 네, 올려칠 걸. 전문적이신데. 테니스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올려칠 걸. 그렇죠? 올려칠 걸. 내가 왜 그랬지? 또 3분 전으로 딱 3분 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죠? 그거 뭐 정말 모두가 생각이겠죠? 또 잘할 수 있었는데 너무 이제 아까운 게 많은 거예요. 정말 그런 생각을 할까요? 저렇게 어떻게 해서? 2세트 이기고 말게. 재수없어. 오늘 내가 왜 이게 참 이렇게 럭키하지 못하지? 왜 이렇게 행운이 없지? 내 운이 없었어. 난 재수가 없었어. 이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때로는 마음속에 감독님 얼굴 어떻게 보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코치가 앉아있는데 또 뭐라 그럴 텐데 이거 이럴 수도 있죠. 예. 이럴 때 어떤 분들은 부모님 생각이 난다고 하는 분도 계신데 실제로 이제 선수 출신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런 경우 거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부모님 생각 잘 안 나고 여자친구 생각이 많이 난다고 합니다. 예. 창피하다고 이럴 때가 있다. 어쨌든 이 친구 지금 첫 세트를 아깝게 잃어버리고 실패를 한 거죠. 실패를 하고 굉장히 이제 낙심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 아직 남아있는 세트가 있단 말이죠. 이 친구가 다음 세트에 저러고 나가면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선수에게 딱 얘기해줘야 다시 한번 일어나서 다음 세트에 이길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파이팅. 네. 진짜 좋은 코치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야, 그걸 들리고. 이름이 마이크면 마이크. 얼굴 좀 들어봐. 네, 코치님. 이렇게 얼굴 들면. 제가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하는 친구에게 됐고 1세트 끝났잖아. 야, 네가 싸워야 될 적은 어딨냐? 저쪽에요. 너 지금 누구랑 싸우냐? 쟤랑 싸우는 거 아니에요? 너 지금 너랑 싸우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지금 이 친구는 지금 싸워야 될 적이 저 앞에 있는데 누구랑 싸워요? 자기랑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랬을까? 나 왜 이렇게 재수가 없냐? 뭐 이러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는 그렇게만 하고 있으면 절대 다음 세트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친구를 일으켜서 다음 세트에 나가게 하려면 야, 눈을 들어. 너 지금 누구랑 싸우고 있는 거야? 너 싸우는 애 저기 있지? 쟤 어떻게 싸워야 돼? 쟤랑 한 세트 해보니까 뭐가 달라? 뭘 잘하는 것 같아? 쟤 약점은 뭐가 같아? 너 뭘 해야 되겠어? 라고 물어봐서 스스로 일어나게끔 만들어야 다음 세트에 그나마 희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예전에요, 슛돌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아주 어린 아이들이 축구를 한참 그때만 유행할 때라 축구를 하는 유소년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그런 프로그램이 TV에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저 그때 이제 한참 이제 코칭을 배우고 있을 때라 그런 눈으로 보여지더라고요. 굉장히 재밌는 게 얘들 데리고 외국에 나갑니다. 그래서 몇 군데 나라를 돌면서 독일 이런 데 가서 다른 나라 유소년 아이들과 서로 경쟁을 붙였어요. 그런데 독일로 제가 기억하는데 독일 팀의 아이들과 유소년 팀과 같이 붙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전반전에 우리나라 슛돌이 애들이 한 골을 넣습니다. 1대0으로 이겨요. 그러니까 딱 이제 전반전이 끝나고 하프타임에 이 중간에 쉬는 타임에 이 우리나라 감독은 뭐라고 하냐면 애들한테 잘했어 야 와 잘했어 야 그러니까 너는 있잖아 너는 이렇게 달려가지고 저렇게 달려 저렇게 달려 알겠지? 그러면 너는 이렇게 와서 이렇게 달리란 말이야 이렇게 이제 설명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상대방으로 카메라가 넘어갑니다. 근데 상대방 진영에서 상대방 코치가요 이 아이들이 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낙담이 되겠어요. 이 청년처럼 다들 막 이렇게 풀이 죽어 있어요.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니까 7살 8살 이런 아이들인데 풀이 죽어있는 아이들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 딱 물어봅니다. 자, 이번에 너희들이 잘한 게 뭐야? 그랬더니 애들이 생각하다가 어떤 아이 하나가 저 패스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 패스 잘했어. 또 잘한 게 뭐야? 열심히 많이 뛰었어요. 그래 많이 잘했어. 자, 그러면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뭘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갑자기 생각하다가 골을 넣어야 되는데 골을 넣으면 뭐 해야 돼? 애들이 슛을 많이 하죠. 그래 슛을 많이 하죠. 그럼 우리 후반전에 슛을 많이 하면 되겠네? 애들이 슛을 많이 하면 돼. 좋았어. 자, 그럼 우리 후반전에 슛을 많이 하자. 딱 끝. 하나, 둘, 셋. 화이팅! 딱 나왔습니다. 후반전 어떻게 됐겠습니까? 역전패를 당합니다. 우리나라 슛돌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코치를 받고 감독을 받을 때 어떻게 받냐면 넌 이렇게 하고 여기 앉아. 너 무조건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하시지? 너도 옆에서 이렇게 도와줘 이렇게 도와줘. 그럼 애들이 이 상황에 그때마다 변하는 상황에 적응을 못하는 거죠.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 네가 잘한 게 뭐야? 뭘 하면 좋겠어? 이게 슛을 많이 해야 되고 애들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막 슛을 날리기 시작합니다. 골이 들어가든 말든 그냥 상관없어요. 감독님이 시키게 그거니까. 감독님이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게 그러고 얘기했으니까 아이들이 너무나도 창의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자, 좋은 코치는 자기의 능력을 잘 끌어내고, 리더도 그런 거죠. 자기의 능력, 자기가 가진 능력을 잘 끌어내도록 나를 따르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능력 이상의 것을 드러내도록 하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진짜 좋은 리더라는 겁니다. 진짜 리더는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더 능력이 많은 사람들도 이 리더 앞에만 가면 끌려오는 거예요. 왠지 이 사람이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을 위해서는 난 뭐든지 할 수 있겠다 만드는 것이 좋은 리더란 말이죠. 여러분이 진짜 좋은 리더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좋은 능력 있는 사람을 여러분 밑에 품으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 스스로 일어나게 하는 방법, 어떤 답을, 나만의 답을 그 사람이 강요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그 상황에 맞는 질문, 도전, 때로는 메시징이라고 그러는데요. 저희도 듣기만 하고 질문만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아주 꼭 필요한 이 도전들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언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한마디. 다시 묻죠. 어떻게 할래? 물어서 자기가 스스로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런 리더가 자기 스스로 답을 찾고 자기 스스로 해낼 수 있게 만드는 리더가 진짜 좋은 리더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보통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이건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이건 좀 학적인 이야기라서, 좀 학문적인 이야기라서 이제 심리학자의 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쓸 수 있는 능력을 100이라고 생각했을 때 아주 훌륭하고 탁월한 사람들의 경우에 자신의 능력의 약 40%가량을 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00% 쓰는 사람은 이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이 자신이 쓸 수 있는 능력의 대부분 한 40%, 맥시멈 쓴다는 사람들이 40%가량의 자신의 능력을 쓴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나머지 60%는 뭘까요? 나머지 60%는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이걸 fear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능력은 100인데 그 중에 40밖에 못 써요.
이유는 60%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쓸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100에서 두려움을 빼면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답이 쉽게 나오죠? 이 사람의 능력을 키워주려면, 이 사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려움을 없애줘야 돼요. 두려움을 없애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리더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 사람에게 답을 주는 게 아닙니다. 뭘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를 따르는 이 사람이 자신의 두려움을 없앨 것인가, 없애게 할 것인가, 두려움을 던져버리도록 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 관건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배우고 있는 코칭이라는 리더로서 가져야 될 코칭이라는 것이 목표 자체가 뭐냐면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주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네, 앞으로 한번 넘어갈까요? 자, 이건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혹시 아십니까? 오즈의 마법사. 네. 좀 젊은 청년들하고 강의할 때는 이걸 화면을 보여주니까 그 다음에 제가 이게 강의하기 뺐습니다. 청년들한테 강의할 때는 이 영화를 잘 모르더라고요. 네. 너무 오래돼서 그랬는지. 오즈의 마법사 영화입니다. 오즈의 마법사 다 보셨나요? 본 적은 있으시죠? 네. 자, 오즈의 마법사 스토리가 어떤지 기억나십니까 혹시? 주인공이 누구죠? 훌륭하시네요. 강의를 10여 년 넘게 했지만, 네, 이 도로시를 아는, 진짜, 대단, 박수 한번 쳐주세요. 도로시. 네, 발음이 어떻든, 도로시인데, 이 도로시가 어느 날 이 태풍에 말려가지고요, 오즈의 나라에 도착을 합니다. 오즈의 마법사가 한 나라에 도착을 해요. 그러니까 도착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날아온 집에, 타고 온 집에, 마녀가 깔려 죽죠. 네. 그 마녀가 신고 있던 유리구두를, 빨간 구두인가요? 네. 뭐 버전이 다른가 봐요. 유리구두인지 빨간 구두인지, 빨간 유리구두를, 네. 버려가지고, 신고. 자, 나 집에 가고 싶은데 우리 집에 어떻게 가지? 아무도 몰라요. 그랬더니 그 중에 있던 한 사람이 오즈의 마법사를 찾아가요. 아무도 도와주고. 그래서 이제 도로시가 여행을 떠납니다. 첫 번째 여행 중에 한 인물을 만나게 되 누구냐면, 허수아비를 만납니다. 자, 허수아비를 만났는데 허수아비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야, 너 뭐가 고민이야? 나는 뇌가 없어, 뇌가. 나는 이렇게 지혜가 없어.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맨날 서 있다 보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 야, 너 나 따라와. 너도 지혜를 좀 얻으려면 오즈의 마법사를 만나보자. 이게 데려갑니다. 가다가 또 인물을 만납니다. 누굴 만나냐면 양철통 나무꾼을 만납니다. 양철 나무꾼. 이 양철통 나무꾼을 만나는데 양철통 나무꾼이 고민이 있어요. 무슨 고민입니까? 나는 신장이 없어. 신장이 없어. 나는 신장이 없어. 왜 마음이 없어? 감정이 안 생겨. 난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아. 나는 왜 이럴까? 나도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 야, 너도 따라와. 그래서 이제 양철통 나무꾼도 같이 따라갑니다. 자, 또 한 명을 만납니다. 누굴 만나죠? 사자를 만납니다. 사자가 길을 가는데 왜 이러는 거예요. 아니, 깜짝 놀랐잖아요. 미안해. 원래 그러려던 게 아니었어. 뭐 이래야 돼요. 이 사자를 자세히 사진을 보시면 사자가 분명히 수사자거든요. 이 갈기가 있잖아요. 머리에 뭐가 있죠? 리본이 있습니다. 리본이. 자세히 보시면 빨간 리본을 메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이 사자가 약간 그 성 정체성에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수사자인데 지가 암살인지 수사자인지 분명히 수사자예요. 너 뭐가 문제냐? 난 용기가 없어. 용기가. 난 이게 사자인데 용기가 없어. 너도 따라와. 자, 이제 이 세 명의 이제 동료들과 함께 이제 오즈의 마법사를 만납니다. 오즈의 마법사를 만나서 이야기를 했더니 오즈의 마법사 그냥 안 알려줘요. 안 알려줘. 너 내가 그 임무를 줄 테니까 임무를 완수하고 와. 그래서 또 저쪽 끝에 있는 데까지 가가지고 나쁜 마녀한 양을 또 처치하고 옵니다. 처치하고 와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오즈의 마법사한테 나를 문제를 해결해줘. 그랬더니 오즈의 마법사가 진짜로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자, 먼저 허수아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어떻게 해결하는지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허수아비에게 딱 표창장 하나 줍니다. 모자도 하나 딱 씌우고 표창장을 줍니다. 자, 이 모든 임무를 무사히 완수하기까지 허수아비가 엄청난 지혜로 이 모든 것을 완수했기에 표창장을 줍니다. 딱 주니까 갑자기 나 똑똑해진 것 같아. 야, 내 이름 물어봐. 너 이름 뭐야? 허수아비. 나 똑똑해. 막 이런 거예요. 해결. 두 번째 양철나무는 뭐가 없었죠? 신장.
여기다가 마음속에다가 이 뚜껑 삥 열고 안에다가 뭘 넣었죠? 시계를 딱 집어 문 딱 닫아. 야, 네 심장이 들어갔어. 느껴봤는데 푹푹푹 뛰는 거. 툭툭툭툭 뛰는 거. 와, 나 심장이 생겼어. 그리고 막 갑자기 슬퍼져. 막 눈물도 나려. 야, 울지마, 현수스러워. 울지마. 막 이래가지고 문제 해결. 마지막 세 번째. 사자 만나. 사자 앞에 나. 야, 사자 너 이미 용기가 충분해. 그렇지만 내가 너에게 특별한 물약을 하나 주겠어. 용기를 주는 물약이야. 물약을 딱 줬어. 물약을 딱 마시는 순간, 갑자기 확 용기가 생겼어. 와, 다나. 이렇게 하는 거야. 이 물약의 정체는 뭐였을까요? 무려? 그냥 물 먹어서 이렇게 힘이 났을까요? 여러 가지 말로는 설이 많지만, 네, 바카스라는 말도 있고, 에너지 드링크란 말도 있는데,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맹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맛이 나는 물인데, 물을 딱 마시는 순간 갑자기, 와! 해결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도로스는 알고 봤더니 원래는 이제 기구를 타고 있잖아요. 오재 법사가 기구를 타고 우리 집에 갈 거야. 저기 내가 열기구를 하나 마련해서 같이 와. 했다가 그 강아지를 놓쳐가지고 강아지를 찾는 동에 그 끈이 끊어지면서 그냥 열기구가 혼자 오재 법사 날아가 버리고 나 집에 어떻게 가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법 마녀 한 명이 착한 마녀가 나타나서 야 네가 신고 있는 구두가 그 마녀의 구두가 뒤꿈치 이렇게 세 번 치고 가고 싶은 곳을 생각하면 그걸 보내줘. 몰랐어? 이래가지고 땡땡땡 하고 딱 했더니 나중에 눈 딱 떠보니까 집에 온 거죠. 이게 이제 오제 마법사 이야기. 자, 이 오제 마법사 이야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제 마법사는 정말 마법사입니까? 아니죠. 마법사가 아니었죠. 오제 마법사는 사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기꾼이요? 그래도 해결해 줬잖아요. 오제 마법사는 사실 훌륭한 코치였습니다. 사실 오제 마법사는 딱 보고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해결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죠? 사실 답은 누구에게 있었어요? 다 자기들에게 있었어요. 그렇죠? 자기들이 두려움에 떨 뿐이지 답은 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알고 그걸 꼭 집어주니까 다 해결이 됐단 말이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물약은 물약이 아닙니다. 용기를 준 게 아니에요. 네. 이전에 어떤 회사에 왔더니 어떤 분이 너무 자신있게 분명히 소주를 담았을 겁니다. 이런데 모를 일이죠. 모르지만 어쨌든 정말 그 물약이 효험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 마음의 문제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죠. 자, 어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게 누군지는 여러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지인이 될 수도 있고요.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도 될 수도 있고 자식들도 될 수 있고요. 자녀들이 아니면은 여러분을 따르고 있는 지금 주역 식구도 될 수 있고 성가대 원도 될 수 있고 교사도 될 수 있고 누구든 될 수 있습니다. 학생도 될 수 있고요. 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이 평상시에는 자기가 늘 안전하게 살아가는 이 공간 안에 살아갑니다. 보통 이제 컴포트존이라고 얘기하는데 안전지대, 쉽게 얘기하면 안전지대에 살아갑니다. 자, 이렇게 안전지대에 살아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안전지대 안에 살아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가고 싶은 골을 발견합니다. 목표를 발견하게 돼요. 나 저거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나 저거 되고 싶어. 교회 안에서 누가 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교회에도 비전이 있죠. 나 저거 되고 싶어. 또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 나 저거 꼭 하고 싶다. 우리 안수자들이나 장로님이 돼야 되겠다. 우리 교사분들도 좋은 선생님이 돼야 되겠다. 뭔가 골이 생긴단 말이에요. 목표가. 자, 이 목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이분이 그동안은 늘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이제 한 발자국을 내디딛고 이 목표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 이 컴포트존을 한 발자국 벗어나는 순간, 이 컴포트존을, 안전지대를 한 발자국 딱 벗어나는 순간, 거기에 뭘 맞이하게 되냐면, 좀비존을 맞이합니다. 좀비 아십니까? 우리 다 전설의 고향 세대지만, 요즘 아이들이 알고 있는 귀신은 예전의 귀신의 모습이 아니라 좀비대로 맞습니다. 좀비는 어떻게 생겼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좀비의 특징은 죽여도 죽지도 않습니다. 다리가 잘려도 물론 옛날 우리 귀신도 다리가 잘려도 살까요. 저는 지금도 머릿속에 너무 무섭게 남아있는 게 전설의 고향에 내 다리 그죠? 그죠? 그 이불 속에서 몇 번을 보고서 너무 무서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요즘 애들이 좀비, 웬만해서 옛날 전설의 고향 보여주면 애들은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요즘 애들 막 무서운 좀비들이
침을 흘리면서 옵니다. 그러면서 이게 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전지대에서 자기의 목표를 뭔가 세우고 정말 좋은 목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 이렇게 부르셨어 하고 밖으로 한 발 딱 내딛는 순간 다시 좀비전에 걸려서 뒤로 주춤 물러서서 다시 안전지대로 어딜 나와 들어가, 그 안전지대로 물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내가 좋은 교회를 위해서도 봉사도 하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정말 그것을 하지 못하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온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이 좀비를 자세히 보시면요, 그 눈에 익은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 가운데 이제 가장 큰 총을 들고 계시는 이제 좀비 있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 이제 남편, 우리 애기 아빠, 그 옆에 계신 이제 여자분은 뭐 우리 딸, 이렇게. 이쪽에 남자는 뭐 교회 부장님, 부역장님이 될 수도 있죠. 저 뒤에 서 있는 뭐 부역장. 자,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좀비의 역할을 하는 게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가까운 사람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좋은 일을 해보려고 하고,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을 해보려고 하고 뭔가 해보려고 하고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순간 정작 그것을 막고 도로 예전 자리로 돌아가고 밀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 어떠냐면 가장 가까운 사람일 때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계신데 저희 아버지가 늘 저한테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무리하지 마라. 야, 무리하지 마. 물론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 제가 뭘 좀 사실 여러분 뭔가를 하려면 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군요. 뭔가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뭔가 새로운 것을 해보려고 할 때는 언제나 무리가 따릅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을 뚫고 나가야 뭘 할 거 아닙니까? 사실 위대한 인물이 된 사람 중에 어려움이 없이 술렁술렁 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위대한 교회가 이루어질 때 어려움이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7교회들이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각 교회마다 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을 뚫고 믿음들을 지키고, 그 어찌 보면 그 성도들에게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킨 건지도 모릅니다. 옛날 친구, 이제 친한 친구 목사 얘기하다가 얼마 전에 주기철 목사님 그 드라마가 방영이 됐잖아요. 일사라고. 그 이제 드라마를 보면 너무 이제 은혜가 되고 감동을 받았는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야, 우리도 좀 저럴 때 좀 이렇게 목회를 했으면 참 철없는 소리죠. 근데 이제 정말 이제 그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정말 너무 존경스럽고, 정말 그런 시대를 살면서 그 믿음을 지키는 그런 모습이 너무 멋있고 하니까 이제 그런 부러운 마음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런 어려움들을 겪어내면서 그것을 뚫고 나갔을 때 위대한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위대한 신앙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려움이 없이 어떻게 위대한 신앙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려움들을 맞닥뜨리는 순간 옆에서 뭐라 그래요? 무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뒤로 물러나죠. 다시 안전지대로 들어가요.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뭔가 내 주위에 내 밑에 있는 사람이, 심지어 제일 대표적인 경우가 누구죠? 자녀들이죠. 자녀들.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들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태어나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해보란 얘기입니까? 해보란 얘기는 한 가지죠. 공부해보란 얘기밖에 안 하고요. 하지 마란 얘기 많이 하죠. 그죠? 하지 마! 가지 마! 만지지 마! 떠들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얘가 뭘 하겠습니까? 우리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는 거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새로운 걸 해보려고 하면, 야, 하지 마. 안 돼, 하지 마. 괜히 하다가, 야, 다쳐, 하지 마. 이렇게 하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대부분 많은 경우에 이렇게 좀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혹시 내 주위에 좀비를 찾고 있어요, 지금. 마음속으로. 내 주위에 좀비가 있지. 반대로 생각해 보시죠. 내가 혹시 누구에게 좀비가 되진 않는지. 내가 혹시 누구 발목을 붙잡고서 열심히 해보려는 사람 발목을 붙잡고서 있지 않는지. 대부분 이게 중요한 역할입니다. 리더들이
리더들이 이런 역할을 하게 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리더들은 언제나 어떻게 해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더 큰 일도 감당할 수 있게끔 끌어주고 힘을 주고 격려해주고 할 수 있다니까 야 괜찮아. 실패 한 번 어때? 해봐. 이렇게 할 때 뭔가 해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지마. 다쳐.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정말 더 나아가서 더 좋은 리더는요. 제가 예전에 저 애들 데리고 스키장에 이제 놀러 간 게 아니고요. 원래 제가 예전에 이랜드라는 그룹 안에서 캠프를 운영하는데 그게 스키 캠프였어요. 그래서 그 직원들 대상으로 캠프하는 걸 거의 2달 반 정도씩 가가지고 아이들을, 자녀들을 다 돌보고 캠프 일을 했는데 둘째 날에 같이 스키를 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저희 도와주던 소행들과 같이 이제 스키 타고 보드 타고 타는데 그럼 저는 이제 그걸 배웠어요. 배웠는데 제가 이제 스키나 이제 저희 보드라는 혹시 아십니까? 보드라는 걸 타는데 이걸 처음 저를 가르친 선생님을 보는데 선생님한테 배우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첫날에 뭐 엄청 엉덩이에 다 멍들어가지고 너무너무 아프고 힘든 거예요. 나 넘어지면서 배우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너무 아프고 힘들더라고요. 다시 타기도 싫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또 타고 또 타야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배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제가 누군가가 가르치는 걸 보고 야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배우고 난 뒤에 제가 저희 애들을 데려가서 제가 저희 애들을 가르치는데 가르치는 방법을 보고 예전에 이제 제가 알던 이제 목사님 한 분이 되게 감탄하시더라고요. 저는 아이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쳤냐면 애들을 제가 붙잡고 내려옵니다. 딱 탄 상태에서 제가 같이 붙잡고 천천히 한번 내려와요. 두 번째 내려옵니다. 세 번째 내려와요. 그러니까 절대 넘어뜨리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게 해요. 좀 잡아주면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 웬만하면 넘어지지 않게. 왜냐하면 넘어지면 이 두려움이 생기니까 안 타려고 하더라고요. 그것보다는 좀 잡아주면서 같이. 제가 그렇게 가르치는 걸 보고 그 목사님이 마치 같이 춤을 추는 것 같더라.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옛날에 저는 안 가봤지만, 부도장 이런 게 옛날에 있었을 때, 손을 잡아준다는 그 표현을 쓰더라고요. 재민님들이, 손을 잡아주시면, 한 번 이끌어주는 거에 그렇게, 한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왜냐면, 실수를 최대한 줄이면서, 잡아주고 격려하면서, 두려움을 빼주니까, 얼마 가지 않아 쉽게 빨리 배울 뿐만 아니라 굉장히 재미있게 배웁니다. 그리고 빨리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진짜 좋은 리더는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좀 어려운 것도 부딪혀 나갈 수 있게끔 격려해 줄 뿐만 아니라 할 수 있다면 옆에서 마치 같이 춤을 추듯이 옆에서 같이 돕는 같이 세우는 제가 강의를 이렇게 했는데요. 담임선생님이 제가 너무 잘 아는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원래 이렇게 막 말을 잘하고 달변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저를 맨 처음 이런 이제 교육을 좀 시작하는데 교육에서 강의를 할 때 그 강의를 처음 가르쳐 주신 제 스승님뻘 되시는 선배 목사님 계신데 그 목사님이 저를 어떻게 가르치셨냐면 제가 막 옆에 따라다니면서 이제 계속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듣는 거 강의만 계속 들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예고도 없이 어느 강의장에 딱 가는데 저를 갑자기 딱 세우더니 차 타고 가는 길에 이 목사 그때 이제 전도사죠. 이진현사 오늘 강의 좀 해봐. 네? 오늘 그 앞에 오픈으로 한 30분만 강의해봐. 네? 제가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냥 하면 돼. 내가 하는 거 몇 번 봤잖아. 몇 번 봤어. 이거 그래도 많이 봤죠. 그냥 해봐. 괜찮아. 또 망쳐도 돼. 앞에서 그냥 망쳤죠. 죽었었습니다. 근데도 그 뒤를 딱 들어오시면서 카바해 줍니다. 끝나고 났는데 제가 누가 봐도 제가 망쳤거든요. 근데 격려를 해주시죠. 그걸 잘했을 수가 있어. 괜찮아. 처음인데 다 그런 거지.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어. 다음엔 또 준비해봐. 제가 그때부터 눈에 불을 켜고 준비를 하거든요. 막 그때부터 꼼꼼히 퀴기도 하고 막 제스처도 따라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는요, 1시간짜리 맡겨주시고, 그 다음에 2시간짜리 맡겨주시고, 그 다음에 하루를 다 저한테 맡겨주시고, 그 다음에 전체를 통째로 다 해볼 수 있게끔. 해보니까 들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러면서 배웠어요. 저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게 리더는 정말 나를 다른 사람을 키워내야죠. 그렇죠? 사람을 키우는 게 리더죠. 근데 키우고 싶다면 격려해주고 설 수 있게.
미치고 이겨낼 수 있게 힘이 되죠. 자, 그러기 위해서 이 좀비를, 여러분 보고 계시는 이 좀비를 너무나 쉽게 한 방에 없애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슉.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요? 옛날 우리 드라큘라 뭐 이런 귀신들 나오는 영화 보면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시죠? 빛을 비추는 빛. 자, 이 안전지대에 있던 사람이 좀비전에 물려서 다시 계속 뒷걸음을 치는 이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거예요. 큰 이제 큰 빛이에요. 그냥 뭐 빛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큰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 뒤에다가 뭐냐면 그 빛의 위치는 어디냐면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그 목표의 뒷면에서 빛을 확 비춰줘요. 마치 해가 비춰서 달이 빛나듯이 뒤에서 확 비춰주게끔 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좀비전을 뚫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 달려나갈 수 있게 하는 거죠. 저희가 이건 이제 전문적으로는 호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과정에 대해 저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건데 여러분 배우고 계세요 지금? 그 중에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청. 잘 들어주는 거. 정말 네가 원하는 게 뭔지 잘 들어주고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뭘까? 라는 걸 잘 들어주는 것. 그거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나머지 과정들을 배우게 되는 거죠. 자, 리더십에 대해 스티븐 컵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쓴 이제 스티븐 컵이라는 사람이 정의를 할 때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이렇게 정의합니다. 리더십은 파트너들의 능력을 키워서 더 많은 성과를 거두게 하는 혁명적인 뭐라고요?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전까지는 리더십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리더는 본투 리더십, 즉 타고나는 것이다라고 믿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리더는 감사합니다. 리더는 타고납니까? 원래 리더는 타고나나요? 대답이 예매되네요. 다시 한번. 리더는 타고납니까? 타고나는 리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의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분명 성향이나 성품이나 이 모든 면에서 리더로서 태어나는 분들이 계시죠. 보통 저희가 본투 리더십이라는데 태어날 때 나의 타고나는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새로운 세대에 이야기하는 리더십의 중요한 부분은 타고나는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이 리더십에 있어서는 플러스 방법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리더십은 그저 타고나는 게 아니라 방법, 스킬,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리더로 부르셨어요. 아멘이시죠? 자, 이 부분은 여러분의 타고난 리더십입니다. 여러분이 물론 지금까지 인생을 겪어오시면서 여러분이 배움으로써 훈련으로써 리더십을 가지게 된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는 무조건 타고나느냐 그게 아니라 타고나는 것 플러스 훈련이 필요하다. 리더십의 훈련이 필요하다. 리더로서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리더십 스쿨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교육에 있어서 이런 분을 강구한 게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강요되어 오면서 뭐냐면 리더는 타고나는 것이다. 리더의 이게 뭐야? 자질이 안 되는 애는 아예 잘나버려.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지금 뭐냐면 리더는 훈련되는 거죠. 세우면 리더가 되는 거예요. 세워지면 리더가 되는 거예요. 리더가 될 것 같지 않던 분데요. 세워져서 훈련을 받으니까 리더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게 능력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또 리더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리더십 스쿨,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필요한 훈련들이 리더들을 훈련시켜야 되고 부모들도 훈련이 필요하죠. 그죠? 저는 그렇더라고요.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애들이 줄줄이 태어나기 시작하는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태어나니까 경험도 없는 저로서 굉장히 충격이 많더라고요. 참고로 저희 이제 집사람은 그 사모는 유아교육을 전공했습니다. 다 필요 없어. 도움되죠. 다 필요 없습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교육이 필요합니다. 요즘 부모교육을 많이 하는데 부모교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요즘 부모교육 그 강의 같은 거 하잖아요. 이제 서울시에서 강의를 해서 이제 부모님들 오시면 많이 오신 분들 중에 할머니들이 오세요. 할머니들. 할머니들 왜 오신지 아시죠?
그러니까 애들, 요즘 애들은 할머니가 키우세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배우러 오시는 거예요. 손주들 어떻게 교육시키고. 참, 우리 할머니들이 참 힘들어요. 권사님들이 애쓰십니다. 근데 권사님들 오셔가지고 강의를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야, 우리 때 저걸 알았더라면 내 새끼들을 좀 더 잘 키울 수 있었을 텐데. 손주들 기르려니까 너무 힘드실 거예요. 정말 힘들다. 공부해서 하면서 기르기가 너무 힘들다. 정말 그때 알았다. 미리 공부했다. 참 그러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죠. 자, 리더십도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배우시는 것들은 썩썩 머리에 넣으셔서 정정 잘하고 오늘 배울 것들도 잘 머리에 넣으시면 여러분이 또 훌륭한 리더로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 훌륭한 리더로 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오늘 그런 의미로 어제 우리가 이 경청이라는 걸 배웠는데요. 우리 코칭이라는 것의 기술을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경청, 질문, 칭찬. 그 경청, 질문, 칭찬 중에 경청을 70%가량 잡습니다. 그만큼 듣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 질문은 20%. 지금 배울 질문은 20%고요. 칭찬이 30%. 이렇게 해서 우리가 100%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경청만 잘해도 오늘 배우는 거는 그냥 흘러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왕이면 더 잘하기 위해서 오늘도 질문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우리 그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영상을 하나 여기 영상이 있나요? 페이퍼가 네. 네, 영상을 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좀 이따 보겠습니다. 네. 우리 먼저 이야기를 좀 하고 나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영상 타임을 놓쳤습니다. 제가 바로 전에 봤어야 했는데. 네. 저도 자꾸 실수를 하네요. 네. 자, 우리 다시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겠습니까? 방금 전 화면 질문에 관한 것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질문 좀 보고 나가겠습니다. 코칭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이겁니다. What do you want? 무슨 얘기냐면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이런 뜻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질문이 코칭의 시작이자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근데 이 질문 하나가 굉장히 강력해요. 근데 이 질문보다 더 강력한 질문을 만드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에 really가 들어가는 겁니다. What do you really want? 무슨 얘기냐면 한국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당신이 원하는 게 뭐야가 아니라 정말 원하는 게 뭐야? 라고 묻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무슨 말이라고요? 당신이 정말로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들었을 때요, 갑자기 사람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갑자기 바깥에 나는 이렇고 내 환경은 이렇고 막 좀 뭐 해보려니까 좀비들만 부딪히고 좀 이렇게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게 진짜 원하는 게 뭐야? 진짜 원하는 게 뭐야? 물어보면요, 갑자기 바깥에 막 환경을 보던 이 안테나들이 전부 자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뭐였지? 이렇게 들어와. 이게 진짜 깊은 얘기를 할 수 있게 돼요. 자, 진짜 리더들은 특히 우리 교회에서 리더들은요, 저는 이제 부탁을 드리는데 기회가 되면 자주 이 코칭에 대해 좀 공부를 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강의를 할 때 늘 얘기하는 건요, 여러분 모두가 저처럼 전문 코치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과정을 모두 거쳐서 이제 프로 코치가 됐는데 저같이 코치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프로 코치가 될 필요, 전문 코치가 될 필요는 없지만 교회의 리더라면 코치가 될 필요는 있습니다. 아니, 코치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고 잘 들으셔야 되고 좋은 질문들을 가지셔야 돼요. 오늘 배우는 걸 잘 배우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질문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 질문인가는 여러분이 이제 써먹어보시면 압니다. 써먹어보시면 알아요. 여러분 주변에 자꾸 말하는데 너무 말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고 그러면요, 잠깐만 이럴 때 말을 끊으십니다. 잠깐만 하고, 그러니까 정말 원하는 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뉘앙스가 중요합니다. 한국말은 뉘앙스가 중요하잖아요. 이게 어떤 의도인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도와주려는 의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이거랑은 다르죠? 그죠? 정말 원하시는 게 뭐예요? 이렇게 묻는 것과 그러니까 원하는 게 뭐냐고 이렇게 묻는 건 다르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진심을 담아서 정말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뭘까? 관심, 호기심을 가지고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묻는 거예요.
이게 처음 시작이 됩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당신이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요? 이 질문을 진심을 담아서 정말 호기심을 가지고 알고 싶어요. 얘기해보세요. 제가 돕고 싶어요. 제가 그 이야기 듣고 싶어요. 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던지고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실습을 해보고 합니다. 자, 뭐 가르쳐준 것도 없는데 실습을 하라 그러냐? 원래 저는 그렇습니다. 자, 우리 두 분씩 한번 짜가지고 보겠습니다. 어제 했던 분 말고요. 우리 앞뒤로 한번 짜가지고 보시겠습니다. 앞뒤로. 몸을 좀 돌리셔서 불편하시더라도 앞뒤로 가져오시고. 가위바위보 한번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자, 이기신 분 A팀, 지신 분 B팀. 자, 오늘은 게임은 안 할 거고요. 진짜 실습을 합니다. 자, 어떤 얘기를 나눌 거냐면요. 우리 아까 맨 첫 부분에 오프닝 할 때 적으셨던 거 있죠. 그 중에 원체인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내가 바꾸고 싶은 거 적으셨죠. 그 한 가지 바꾸고 싶은 것에 대해서 부르시고 또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시간을 좀 많이 드립니다. 10분이라고 했는데 10분까지 시간을 쓸 수가 없거든요. 5분만 쓰겠습니다. 5분. 한 분이 이야기하는 시간이 5분입니다. 5분이 끝나면 역할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희 앞에 보시면 어떻게 해요? 한 분이 먼저 이야기하고 한 분은 뭐 하라고요? 경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B는 질문을 먼저 던지세요. 뭐라고 질문 던지냐면 오늘 바꾸고 싶은 게 이거라고 하셨잖아요.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늘 바꾸고 싶은 게 이거라고 하셨잖아요. 정말 원하시는 게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친절합니까? 그래서 다 가르쳐드리죠. 자, 오늘 바꾸고 싶은 게 이거라고 하셨죠? 정말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러면 뭘 원하는 조금 더 나가면 때리겠어요. 정말 원하시는 게 뭐예요? 라고 물으시고요. 들으십니다. 들으실 때 어떻게 합니까? 경청을 합니다. 경청 어떻게 하라 그랬죠? 고개를 끄덕여주시고 눈도 마주치시고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집중해서 정말 이 사람이 왜 진짜 고치고 싶은 게 뭘까? 저걸 왜 고치고 싶어 하는 걸까를 들어서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것을 쭉 들으신 후에 제가 사인을 드리면 자, 그만하겠습니다 하고 상대방이 말한 걸 요약해서 다시 말씀해 주세요 하면 어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들으신 것을 B가 지금 A가 얘기할 겁니다. B가 들으신 다음에 들으신 거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에게 짧게 요약해서 똑같이 얘기할 필요 없고요. 짧게 여기 중심만 6점 만점에서 그러니까 지금 받고 싶은 건 이러이러한 거라는 거죠?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시는 겁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간은 5분 드립니다. 집중해서 들으세요. 시작! 질문 먼저 하시면 됩니다. 얘기하신 겁니다. 5분 시간.
한 분만 얘기하시는 거고요. 이야기가 너무 빨리 끝나시면 궁금한 걸 자꾸 물어보셔서 캐내셔야 돼요. 벌써 얘기 끝나셨어요? 자, 1분 남았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자, 할렐루. 자, 잠깐만 멈추시겠어요? 자, 이야기하는 거 하나 멈추시면. 자, 지금까지 들으신 분이 이제 요약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은 30초 드립니다. 30초 동안 들은 것을 요약해서 한번 다시 말씀해 주세요. 시작. 잘 요약해 주셨으면 박수로 네, 마치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 한 단계가 더 남았습니다. 네, 요약하고 말씀하신 분이 저 B팀입니다. B팀. 잘 들으신 분이 마지막 이 말들을 남기시면 됩니다. 그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당장, 오늘 당장 무엇부터 해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부르십니다. 아시겠죠? 그러시고 잘 들으십시오. 아시겠죠? 시작합니다. 시작.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오늘 당장 무엇부터 해보시겠습니까? 네, 끝났어요. 박수로. 네, 감사합니다. 네. 되셨죠? 네, 좋습니다. 우리 A팀들 이야기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좀 이게 정리가 좀 되시나요? 제가 둘러보니까 막연하기도 하죠. 일부러 왜 시켰냐면 여러분이 어떤 느낌인지 사람의 이야기 듣는다는 게 어떤 건지 한번 경험해 보시려고 그런 겁니다. 이야기가 짧게 끝나는 경우가 있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 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내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줄 것이다. 이런 신뢰가 부족하면 이야기를 더 길게 해나가지 못합니다. 짧게. 내가 여기 잘못 이야기하면 이 이야기가 어디로 나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잘못 오해할 수도 있겠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얘기가 잘 안 나올 수 있죠. 또 내가 이렇게 이야기에 정말 관심이 있을까? 이런 신뢰 부족에서 오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경청하는 사람의 태도의 문제도 있습니다. 경청 어제 배우신 대로 열심히 배우셨는데
경청하는 태도들을 잘 들어주셔야, 정말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셔야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중간에 몇 분은 제가 끼어서 작가에게 질문을 드리기도 했는데, 여러분 진짜 궁금하잖아요. 묻게 됩니다. 근데 진짜 궁금한 걸 묻게 돼요. 정말 그 사람이 필요한 걸 묻게 돼요. 경청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해요. 어떤 질문을 배우냐? 이거 제가 질문에 대해 배우는 게 여러 가지 있는데요. 다 필요 없고요. 경청을 잘 하시면 그 안에서 질문이 나오게 돼요. 그게 모든 코치들이 공부하면서 경험한 알게 된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질문, 좋은 질문은요, 배우는 게 아니고 경청해서 나오는 질문. 그러니까 진짜 관심 있으면 정말 그렇게 되고 싶으세요? 왜 그렇게 되고 싶으세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그 이야기를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정말 그것만 되면 정말 이럴 것 같은데. 정말 그런, 정말 힘을 주시죠. 절대 좋은 금지입니다. 들으시면서 제가 그거 간단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저도 몇 번 제 몸매를 보시면서 왜 저 목사님은 다이어트를 안 할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제가 왜 다이어트 안 해봤겠습니까? 네. 그럼 제가 한동안 다이어트를 할 때는요, 여러분 그런 거 해보셨죠? 2달 만에 15kg 뺐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생식만 하고요, 점심 때 반 그릇만 먹었어요. 밥을. 그리고 밤에 아무리 늦게 들어가도, 새벽에 들어간 거였는데, 밤에 아무리 늦게 들어가도 줄넘기 1000개, 유목이 200개. 제가 해고 잠을 자면서 2달간 지냈더니요, 딱 15kg 빠지더라고요. 홀쭉해집니다. 네. 다이어트 안 해본 게 아닙니다. 그 여파로 요요가 엄청나게 오면서 수습이 불가능할 정도로 몸매가 이렇게 되는데, 제가 원래 이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게 소시적인 몸매를 우리 담임선생님 알고 계시죠? 원래 이렇게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다이어트 같은 거를 다른 사람들이 상담을 하잖아요. 그럼 꼭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가지고 너 어디 뺄 생각도 안 하니 왜 안 했겠습니까? 이런 거 한번 해봐. 다 해봤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판단해서 조언을 하면 아닐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웬만한 거 다 해봤어요. 조언을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거 뭡니까? 들어주는, 공감해주는. 그쵸?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냥 이분으로 하여금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두려움을 없애는 게 중요합니다. 올해 목표도 막 내가 정말 뭘 좀 이제 잘해보겠다 했는데 두려움만 가득 차가지고 하면 이것도 걱정되고 이건 해결해, 이건 어떻게 할래, 이건 어떻게 할래 이래 버리면 시작도 못하고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정말 그게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야? 라고 자꾸 희망적으로 물어가지고 그 이야기를 들어주면 와, 되게 기분이 좋아지고 에너지가 생기는 거죠. 그 에너지로 뭐든지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리더는요, 에너지를 밀어넣는 사람이에요. 에너지를 뺏는 게 아니고요, 에너지를 밀어넣어줘야 내 에너지 가지고 있는 것도 넣어줘야, 나눠줘야 힘을 얻는 거죠. 그럼 성령 충만하게 왜 필요합니까? 내가 충만해야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충만하지 못한데 누구에게 뭘 나눠주겠습니까?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내가 뭔가 해보고자 하는 에너지가 리더가 만나면, 저 리더를 만나면 어떤 리더를 만나고 싶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리더를 만나고 싶어요? 바보인가?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싶습니까? 그 사람 중에 자꾸 만나고 싶은 사람들 있죠.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요? 만나면 기분이 좋은 사람이죠. 왜 기분이 좋아요? 그 사람의 에너지가 넘쳐요. 여러분, 주일학교 같은 데서요, 아이들이 어떤 쌤을 좋아하겠습니까? 만난 쌤이 왔니? 이런 쌤 좋아하겠습니까? 아니면 왔어! 막 이런 쌤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 구역 모임에 갔는데 구역장님이 어서 와, 앉아. 이거 좋아하겠습니까? 물론 스타일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요, 리더는 자신의 스타일을 깰 필요가 있습니다. 에너지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리더는 너무 좋아요. 꼭 말을 막 오버해서 하지 않더라도 그 잔잔하게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잘했어. 손 한번 꽉 잡아줘. 이런 힘으로, 에너지로 그걸로 흘러가는 거예요. 공동체는 그렇게 가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내 옆에서 꼭 한번 손 한번 잡아주고, 남들은 다 안 된다고 얘기할 때 나에게 될 거라고 얘기해주는 그 한마디의 힘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짧은 5분을 듣는데 이렇게 경청이 안 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그나마 경청들 굉장히 잘하고 계세요. 그죠? 잘 들어주시죠? 왜 잘 들을까요? 제가 하도 잘 들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경청은 듣는 거, 잘 듣는 거 훈련 필요합니다. 그리고 잘 듣겠다고 마음을 먹는 게 중요해요. 이 결심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배우고 났으니까 역할을 바꿔봅니다. 역할을 바꿔보겠습니다. B팀에게서 B팀이 왜 그것을 바꾸고 싶은지를 꼼꼼히 찾아내시거든요. 질문을 너무 많이 한다기보다는 잘 듣다 보면 좋은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래서 이걸 하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여러분이 느낄 수 있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이걸 거울을 대줄 때 그러니까 이 PKT 하면 이렇게 잘 된 거니까 이렇게 되고 싶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아시겠죠? 자, 준비되셨죠? 자, 질문합니다. 이렇게 바꾸고 싶다고 하셨는데 정말 원하는 게 뭐예요? 물어보십시오. 시작 5분입니다.
자, 이제 요약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약해서 말씀해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역할 한번 요약해서 말씀해 주세요. 잘 요약해 주셔서 박수 한번 쳐주시고. 자, 우리 아까 했던 대로 뭐 어디까지 얘기해도 상관없이 자, 오늘 당장 뭐 문제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해 주십시오. 다 되셨나요? 다 되시죠? 짜자자자. 자, 양손 펴주시고 축복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반드시 도와주실 겁니다. 박수 쳐주시고 자, 우리 앞으로 되게 어렵죠, 듣는 게요. 이게 간식 먹을 겁니다. 이거 중요해요. 듣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아요. 이게 듣는 거 어려워? 우리끼리 뭐 잡담 나는데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집중해서 듣는 건 굉장히 어렵고요. 5분들은 막 진땀이 나요. 그죠? 네. 업무를 할 때는 저희가 뭐 1시간씩 전화를 듣고서 그걸로 페이를 받는데 보통 코칭에 이제 피를 받는다는데 코칭 피를 그냥 받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이거 뭐 전화통화 1시간 하면 돈을 받는 이런데 절대 안 그랬어요. 전화 1시간 동안 이야기 듣는 게요. 어마어마하게 지치는 게요. 그래서 정말 가치 있는 일이 여러분 리더로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경청하기 필요해요. 그래서 잘 들어주시고 잘 들어주니까 정말 마음에 뭔가 생기죠.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렇게 만들어주기 쉽죠. 듣기만 해줘. 누군가 얘기 듣기만 해주면 돼요. 자, 지금부터 약 한 우리 20분 정도 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끝나는 게 너무 늦게 끝나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제 보셨죠? 저는 시간을 지킵니다. 오늘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9시 40분경 마칠 것 같습니다. 오늘 브레이크 타임이 있었기 때문에 9시 40분에 정확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쉬시는데 9시 10분까지 쉬고요. 나머지 끝부분 30분 강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각 조의 섬김이 나오세요. 네, 좋습니다. 우리 자매 타임들 박수 한번 마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띄워주시면 되고요. 네, 유명한 가수죠. 스티비 원더라는 가수에 관한 영상입니다. 스티비 원더 다 아시나요? 네. 워낙 유명하죠.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하는 미성을 지냈다고 평가받는 그런 대단한 가수죠. 11살 때 이제 모타운이라는 곳에서 레코드를 취입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모타운이라는 곳은 재즈 가수를 꿈입니다. 한 번 성인이 꿈인 그런 무대에서 11살 때 서게 되고요. 그때 음반, 취입한 음반, 핑거팁스라는 이 음반이 전 곡이 모두 빌보드 탑에 오르는 그런 일들을 벌일 정도로 대단한 가수죠.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가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스티비 원더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원더했는가? 사람들이 어렸을 때 이 스티비 원더에게 네가 불리한 거 3가지를 이야기했다고 하죠. 뭐였죠? 가난했고 또 흑인인데다가 장애인. 네. 심지어는 그 어머니조차도 너는 기껏해야
주저앉아 손잡이가 만드는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스티비 원더가 이렇게 원더한, 리틀 원더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스티비 원더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스티비 원더가 어렸을 적에 학교에 갔는데, 아마 이제 흑인들이 다니는 학교니까 우리나라 옛날 학교처럼 되게 열악했나봐요. 수업 중에 자주 쥐가 나오는 겁니다. 쥐가 그날 수업 중에 한 마리가 나와서 아이들이 수업하다 말고 전부 수업을 못하고 이제 막 이 쥐를 찾아서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쥐를 찾다가 쥐가 어디로 숨어버렸습니다. 그럼 다들 이제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스티비를 부르는 거예요. 스티비리가 너 쥐가 좋잖아. 쥐가 어디 있는지 좀 찾아볼래? 스티비가 가만히 귀를 기울이더니 선생님 저쪽에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가지고 정말 거기에 쥐가 있는 거예요. 그를 찾았습니다. 그 순간 아이들이 막 하나가 너무 기뻐했겠죠. 그 순간에 그 아이들 앞에 이 스티비를 세워놓고 이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스티비, 너 정말 좋은 귀를 가졌구나. 훌륭한 귀를 가졌구나. 너는 음악을 하면 분명 훌륭한 음악가가 될 수 있을 거야. 이 한마디가 그 어머니조차도 주전자 손잡이를 만들 거라고 무시했던 이 아이의 마음속에 움직이고 그가 더 이상 쥐고 있던 주전자 손잡이가 아니라 하모니카를 들고 음악을 시작한 그림들을 원더하게 바꾸는 스티비 원더가 되어가는 거죠. 무엇이 스티비 원더의 인생을 이렇게 바꿨을까요? 칭찬. 정확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원더하게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원더하게 바꾸는 칭찬에 대해서 배워볼까 합니다. 자, 칭찬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칭찬 우리 한번 배우겠습니다.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없어도 찾아내서. 칭찬을 좀 하시라 그러면 많은 분들이 칭찬도 없어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이 C급. 칭찬이 왜 없습니까? 그렇죠? 그럼 칭찬이 있어야 칭찬하는 분은 B급. 그럼 A급은 누굴까요? 없어도 찾아내서 하는 분이 A급. 칭찬은요, 찾아서 하는 거예요. 찾아내서 하는 게 칭찬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 어떻게 한다고요? 없어도 찾아내서. 두 번째, 어떻게 합니까? 바로 찾아내서. 즉시 하는 거예요, 즉시. 칭찬을 저쪽에 칭찬을 딱 보였습니다. 어우, 잘했네. 나중에 칭찬해줘야지. 이러면 이미 늦어요. 효과가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보이면 즉시 그 자리에 칭찬해주는 거예요. 너무 잘했어. 나중에 또 모이면 또 칭찬해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칭찬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는 효과가 좋습니다. 그 다음, 팩트를 넣어서, 팩트는 뭐냐면요, 구체적인 사실을 넣어서 과정을 인정하는 게 좋습니다. 따라합니다. 사실을 넣어서 과정을 인정합시다. 첫 번째, 사실을 넣는 건요, 구체적으로 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막연하게, 그놈 훌륭하게 생겼네. 훌륭하게 생겼다는 개념이 뭐죠?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냥 느낌이 좋은 느낌은 알겠는데 와닿지가 않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지 커가면서 점점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구체적이에요. 이왕이면 뭘 했으면 이거 참 잘했다. 그래야 다음에도 얘가 이 칭찬을 받게 그 일을 또 해볼 거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그것을 놓고 이 사람이 정말 이번에 너무 좋았어. 이번에 이러이러한 게 너무 좋았어. 이렇게 칭찬을 해줘야지. 이번에 전체적으로 너무 좋았어. 이렇게 얘기하면 칭찬이 잘 와닿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꼭 집어서 사실을 넣어서 칭찬해줘야 좋고요. 뿐만 아니라 과정을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부모님들도 이런 이제 오류를 많이 해요. 제가 예를 부모님들 얘기를 굉장히 빨리 와닿기 때문에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나라 특히 어머니 아버지들 중에 자녀들의 성적에 대해서 만족하는 분이 없습니다. 그죠? 예. 애가 반에서 5등 합니다. 그 정도도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뭐라 그러죠, 걔한테? 5등밖에 못하냐고요? 1등이에요, 1등. 얘가 반에서 1등 하잖아요? 그럼 뭐라 할까요? 전교에서 놀아야죠, 전교에서. 얘가 전교에서 1등 하면 아무 스트레스가 없겠죠? 그렇지 않아요. 전국에서 오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어떤 말을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냐면 야, 틀리지 마. 무조건 다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점 맞아야지.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런 말을 던져서 아이가 이미 상처를 막 이만큼 받고 있는데 철도 없이 엄마가 방문 닫고 한번 나갔다 이제 지나갔구나. 방문 다시 열어요. 한마디 던집니다. 야,
난 너만 믿는 거 알지? 뭐 이러면 칭찬입니까? 애가 막 머리를 싸매고 막 죽으려고 하죠. 칭찬의 과정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과정을 인정. 그러니까 이 성적이 어떻게 나왔건 상관없어요. 어떻게 준비했냐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꾸 결과에 매이면요, 이 결과를 얻고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이게 좋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과정을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애썼어, 수고했어. 이걸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재밌는 말씀 드릴게요. 저희 집안의 친구 집안. 지난번에 그 이제 성경 고사대회가 있었어요. 이제 노회에서 성경 고사대회가 있었는데 저희 아들들이 이게 각 부서에 한 명씩 있거든요. 이렇게 애가 넷이니까 유치, 유년, 초등 이렇게 올라가면서 다 있는데 이제 초등부는 6학년이니까 졸업반인데 얘는 안 시키고 큰아이 안 시키고 둘째 이제 3학년짜리 놈 1학년짜리가 있는데 3학년 1학년짜리가 둘이가 이제 성경 고사대회에 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딱 보면 성향이 좀 달라요. 그래서 둘째는 되게 집중형입니다. 얘는 되게 진득하게 올려요. 그래서 뭐 공부를 하면 되게 앉아가지고 엉덩이로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엉덩이로 공부해요.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성경보다 시험 본다니까 얘는 뭐예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열심히 준비를 한 거예요. 근데 셋째 놈은 그냥 하나 가릅니다. 엉덩이가 가만히 붙어있진 않아요. 별다른 맛은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셋째가 공부를 하나도 안 하는데 성경고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전주에도 주일날 미리 예비 시험을 교회 안에서 치렀는데 뭐 성적이 뭐 제대로 나왔겠어요. 제대로 안 나왔죠. 그러니까 원래 잘하는 애보다 더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는 기대도 안 했다가 제가 보다 못해서 그래도 목사 아들인데 좀 창피하잖아요. 제발 자존심을 세워줘. 그래서 너 빨리 공부해. 가져와 앉아. 빨리 공부해. 이제 엄마를 고초로 세워놓고 이제 공부를 시켰어요. 마지막 첫 이제 시험 보기 바로 전날 토요일날 시험인데 금요일날 밤에 이제 벼락치기 한 거죠.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히려 벼락치기 한 놈이 1등을 먹었습니다. 몇 주를 꾸준히 공부한 우리 둘째는 2등을 먹었습니다. 근데 자기 학년별로 하니까 이제 저희 자랑을 한 게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목사 아닌데 그 정도 해야죠. 이게 더 자랑인가요? 그건 아닌데 갑자기 고민이 쌓였습니다. 온 집안이. 상을 받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저희 집사람이랑 제가 앉아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칭찬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 얘기 들으니까 이놈 칭찬해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셋째는 칭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다음에 공부 안 하는 거죠 그냥. 그런데 둘째는 2등 했으니까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1등한 동생 놈인데 어떻게 칭찬합니까 얘를? 그렇잖아요. 얘는 1등 했는데 1등한 놈은 혼내고 2등한 놈은 칭찬해주면 이게 뭐가 됩니까? 굉장히 어려운 난국에 이제 처한 거죠. 물론 이제 둘 다 칭찬해줬습니다. 어떻게 칭찬해줄까요? 과정을 칭찬해줘요. 과정. 결과로 1등이냐 2등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셋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칭찬해주고요. 둘째는 꾸준히 잘 준비해왔기 때문에 칭찬해줬습니다. 결과 중요하지 않습니다. 야, 상을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열심히 공부했으니 정말 말씀을 잘 공부했으니까 잘했어. 너한테 큰 도움이 될 거야. 셋째에게는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고맙다, 잘했다, 수고했다. 그러나 다음번에는 열심히 잘 해야지 잘 할 수 있지.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봐주셨는데 다음에는 국물도 없다. 막 이렇게 칭찬을 해줬습니다. 중요한 건요, 결과를 놓고 자꾸 칭찬을 하면 아이들이 그 결과를 놓고 그것을 얻고자 수단 방법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거 안 돼요. 칭찬은 언제나 과정을 칭찬해야 애가 맨날 1등 하던 애는 2등 했잖아. 2등 한 것도 잘한 거야. 칭찬이 될 거 아니야. 안 됩니다. 1등을 놓고 칭찬하면 2등이 되는 순간 칭찬할 게 없어져요. 과정을 칭찬해줘. 야, 이번에 뭘 잘했어? 이번에 이런 걸 잘했네.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보든 무슨 일을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엔 과정이 좋았어. 과정. 언제나 과정. 나는 준비한 것 자체가 즐겁더라. 우리 성탄 행사 같은 거 하면 그렇잖아요. 준비하는 것 과정 자체가 우리 너무 즐거웠어. 행복했어. 그걸로 된 거야. 앞에 나와서 실수 좀 하고 이러면 어때? 다 그런 거지. 그래도 너무 좋았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실 거예요. 모든 교회 일은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교회의 모든 행사나 준비하는 일들 이런 걸 너무 결과 위주로 집중을 해서 보면요. 결과도 좋겠죠. 좋아야겠지만 결과 위주로 보면요. 이게 두려움부터 생깁니다. 거기 하면 실수하는 거죠.
저 그런 거 잘 못해요. 이렇게 돼버린대요. 그게 아니라 과정을 말이죠. 같이 하는 게 중요한 거야. 자꾸 이렇게 가야 뭐든지 할 수 있게 되고 많이 할 수 있게 되고 언제나 칭찬 어떻게 해요? 과정이죠. 막 같이 전도하기로 했는데 우리 구역에서 전도하기로 했는데 우리 구역에 전도 제일 못했어. 수고했어. 칭찬이 안 되잖아요. 그죠? 야, 애썼어. 우리는 이거 얼마나 애를 썼어. 이거 잘한 거야. 하나님 이런 거 기뻐하시는 거지. 하나님 그런 거 기뻐하시죠? 아멘이시죠? 확신이 없으시네요. 열심히 안 하시면 그 천국 가시면 다 이게 개털모자 쓰는 거죠? 우리가 좀 이게 바뀌어야 돼요. 이게 예전에 이제 부흥 강사 목사님 보시면 좀 되게 무서웠어요, 저는. 너는 여기서 열심히 안 살고 있는데 천국 가면 다 개털모자 쓴다. 네 친구는 금면류관 쓰는데 너 개털모자 쓴다. 이러면, 와, 이런 얘기 처음 들으시나요? 처음 들으세요? 예전에 막 그랬어요. 막 겁이 났어요. 뭐 열심히 해야 돼, 막 이랬거든요. 열심히 하라고 이제 자꾸 이제 도전을 하시는 건데, 신학적으로 맞지는 않습니다. 예. 저희가 모두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가면 다 금면류관 쓰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이게 여러분 구원받는 게 가장 큰 은혜고 가장 큰 상급입니다. 원래 이 상급이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 아세요? 그 천국 상급론이라는 그 신학교 안에서 공부하는 천국 상급론이라는 게 있는데 달란트도 주고 있잖아요. 상급 얘기하면서. 근데 그 상급론에 관한 것들이요. 상급론이라는 말 자체가 그 외국에는 없습니다. 전례가 없어요. 세계의 어느 나라도 상급론이라는 그 신학이 없어요. 우리나라만 상급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개념이 그런 거예요. 열심히 남자 이런 분위기죠. 나쁘진 않은데 이제 오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모두가 구원받으니까 모두 큰 면류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들 갔는데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열심히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일을 소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기쁨으로 딱 가는 거죠.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거죠. 죽기 전에 딱 구원받아가지고 딱 가는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거죠. 하나님 볼 낙도 없고 면목도 없고 하나님 감사해요. 부끄러워. 할 일도 없이 부끄러운 구원 받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상급으로 따지는 건 아닙니다. 말이 좀 따른 건데 과정을 칭찬해야 결과를 욕하지 마시고 과정을 칭찬해 우리가 칭찬을 많이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칭찬 어떻게 한다고요? 사실을 넣어서 과정을 넣죠. 자, 네 번째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에 칭찬 좀 하랬더니 그동안 안 했던 걸 몰아가지고 한꺼번에 해요. 그럼 효과가 떨어져요. 칭찬 어떻게 해요? 한 번에 하나씩.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번에 하나씩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주 하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한 번에 하나씩. 그때 바로 그 자리에서 칭찬을 해주면 칭찬이 더 많아지고 더 좋아진다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왕 하는 칭찬, 평생 잊지 못할 칭찬 해줘야 돼요. 평생 잊지 못할 칭찬 들은 적 있으십니까? 없으신가요? 평생 잊지 못할 칭찬. 그 칭찬 딱 내가 딱 칭찬해줬는데 그 사람이 정말 마음에 딱 새기고 평생 잊지 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그죠? 그 사람 어쩌다가 막 TV에 나왔는데 그 TV에 나와가지고 저희 교회 우리 장로님께서 저에게 이런 칭찬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게 정말 내 마음에 떠나지 않아서 지금까지 제가 그것을 듣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하면 얼마나 은혜롭겠습니까? 그죠?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생 잊지 못하게 하는 방법. 그런 칭찬을 남기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모르시죠?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많이 하시면 됩니다. 정답. 여러분 진짜 평생 잊지 못할 칭찬을 어떻게 남기냐면요. 명언집 보고 멋진 말을 해가지고 던진다고 되는 일이 아니세요. 그게 아니라 칭찬을 내가 많이 하다 보면 어떤 게 하나 얻어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딱 가서 그 집사님이 저에게 그 권사님이 제게 이렇게 칭찬해 주신 게 제 마음에 남아가지고 평생 잊지 못할 칭찬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권사님 반응은 어땠냐면 내가 그럴 줄 알았을 게 아니라 내가 저런 말 됐나?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칭찬은 무조건 많이 하는 겁니다. 어떤 게 하나 얻어 걸릴 때까지. 그냥 그 사람의 코드가 뭔지 몰라. 무조건
번 칭찬하다 보면 어떤 게 하나가 딱 걸리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그 칭찬만 생각하고 난 기억이 안 나. 상관없습니다. 평생 잊지 못하게 하는 칭찬을 남기는 거. 어떻게 하라고요? 무조건 많이 하는 겁니다. 무조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냥 칭찬을 해요. 칭찬을 너무 많이 하면 아이들이 버릇 없어진다고요? 버릇 없어질까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칭찬을 좀 많이 하세요. 칭찬을 많이 하는 게 남기는 방법이라고 했죠. 자, 칭찬 이렇게 하는 겁니다. 1번부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없어도 칭찬이 없는 걸 찾아내서 하는 사람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바로 그 자리에서. 세 번째, 사실을 넣어서 과정을 인정하죠. 네 번째, 한 번에 사실. 다섯 번째, 평생 잊지 말아요. 이렇게 우리가 칭찬을 할 때 정말 그 아닌 분리했던 세 가지를 가지고 원더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를 따르는 우리 교회 식구들, 교회 사람들,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정말 인생을 확 바꿀 수 있는 그 멋진 사람들이, 멋진 리더들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칭찬도 실습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조끼리 다시 한번 조끼리 가지고 오시죠. 자, 이 시간에 우리 칭찬 샤워라는 걸 할 텐데요. 칭찬 샤워. 자, 시간은 1분을 드립니다. 1분 동안 어떻게 하냐면 이금희의 오른쪽에 계신 분을 먼저 다른 분들이 칭찬해 주시는데 세 분이 돌아가면서 칭찬을 이분께 해주시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정말 좋아요. 이렇게 칭찬 어떻게 하라고요? 구체적으로 사실을 넣어서 과정을 인정하고 그죠? 아직 시작하지 마시고요. 네. 하는데 칭찬을 그분께 집중적으로 아시겠죠? 1분을 드릴 때 1분 동안 그분께 집중적으로 세 분이 돌아가면서 계속 칭찬을 막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칭찬을 막 샤워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1분이 하다 보면 의외로 길어요. 1분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칭찬이 끊기잖아요? 상처가 돼요. 아시겠죠? 무조건 1분 동안은 끊임없이 칭찬을 막 찾아내가지고 막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금희 오른쪽 계신 분입니다. 오른쪽에 계신 분. 이금희 말고 이금희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계신 분을 먼저 다른 분들이 다 같이 돌아가면서 칭찬해 주신 겁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칭찬이 끝나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칭찬이 끝나면 다른 세 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막 박수를 쳐서 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칭찬을 받으신 분은 뭐라고 인사하냐면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끝나면 다음 옆에 분들 옮겨갑니다. 네, 시작합니다. 제가 신호 드릴게요. 1분 동안 일단 한 분만 칭찬하시는 거예요. 시작! 멈추면 3초가 됩니다. 아직 30초도 안 됐습니다. 남았습니다. 계속 돌아가면서 없는 것도 막 찾아내세요. 남았습니다. 아직 남았어요. 끝나시면 안 돼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다시 그 오른쪽에 계신 분을 칭찬하겠습니다. 시간이 역시 1분입니다. 시작. 옛날 과거 기억까지 다 끌어내세요. 주일에 마주쳤던 것까지 다 끌어내세요. 맞습니다. 벌써 끝내시면 안 돼요. 계속 하셔야 돼요. 여기 상처를 주세요. 자, 여기까지 박수 주시고 감사합니다.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다시 또 오른쪽에 계신 분 칭찬합니다. 시작.
남았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수 주시고 감사합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임금이 남으셨죠? 임금이는 스페셜 케이스입니다. 아주 특별한 케이스고요. 임금이는 칭찬으로 목욕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충분히 드릴게요. 2분 드릴게요. 2분 동안 완전 그냥 칭찬으로 그냥 뿅하게 만들어주세요. 시작합니다. 시작! 이거 막 손발이 오그라들어야 돼요. 남았습니다. 아니, 많이 나왔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수 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앞에 보시겠습니까? 네. 칭찬받으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아, 좋으시죠? 네. 살겠어요. 살겠죠. 옆에서 지켜보는 저도 막 손발이 오그라드는데. 네, 여러분 칭찬을 받으면 너무 기분이 좋죠. 네.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분 좋은 선물을 선사해 주십시오. 누구를 만나든 오늘 당장 집에 가시거든 여러분의 자녀에게 또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또 여러분의 내일 직장에 가시던 직장 사람들 모두 누구를 만나든 간에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 이런 느낌, 좋은 느낌을 받을 수 있게 칭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 평생 잊지 못한 칭찬을 남기신다니까요. 이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화면을 띄워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좀 시간이 지났지만 9.11 사태, 9.11 사태 다 아시죠? 미국에서 너무 충격적인 사고가 있었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이때 친구들이랑 같이 치킨을 먹으러 갔나? 치킨집에 있다가 누가 전화를 받고 TV를 보라고 TV 켰는데 저는 영화인 줄 알았습니다. 진짜 그 건물이 무너져 내린 건 너무나도 미국 사람들에게도 아마 이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던 사건일 것 같아요. 9.11 사태 때 351명의 소방관들이 순직을 합니다. 이 소방관들이 모두 이제 무역센터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불이 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사람들도 구하고 하기 위해서 이 건물을 이제 뛰쳐 올라갑니다. 피난민들 모두 사진에 있는 것처럼 뛰쳐 내려오죠. 도망쳐 내려가는 사람들이 이 뛰쳐 올라가는 소방관들을 보고 그 사람들을 말리면서 올라가지 마세요. 올라가다 죽어요. 지금 올라가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올라가지 마세요. 하는데 그렇게 자신들을 만류하는 사람들을 하나같이 뿌리치고 이 소방관들이 위로 올라가면서 남긴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This is my job. 이게 제 직업이에요. 이게 제가 하는 일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잡은 그저 먹고 사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먹고 사는 일이라면 목숨을 내어버리고 그렇게 올라가지 않겠죠. 이게 제 일이에요. This is my job. 이게 제가 존재하는 이유고 이게 제가 소방관이 된 이유입니다. 한번 뛰쳐 올라가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버리고 여러분도 어떠십니까? 때로는 여러분이 교회에서 리더의 자리에 섰을 때 많은 좀비 같아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말려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자 시장들이 조금 봉사를 하고 봉사에 대해 나오려고 하면 남편이 붙들고, 야, 유난을 떠네. 너밖에 사람이 없다냐? 심지어 자녀들조차도 엄마 적당히 해. 뭐 이렇게 꼭 가야 돼 엄마가? 아빠까지 왜 이래?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참 마음이 쉽지 않죠. 그걸 한다고 떡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꼭 그 험한 곳에서 혼자 그러고 있어야 돼? 주차봉사. 때때로 주차봉사 하다 보면 사람들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그렇잖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봉사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격려의 말보다는 참 어려운 말들, 상처가 되는 말들 줄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가 남겨야 될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This is my job. 이게 내가 하는 일이에요. 이 잡을 다른 말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소명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어. 나를 이 자리로 부르셨어. 내가 유난을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이게 내가 하는 일이야. 내 손발이 부르트고 몇십 년간을 주방에서 봉사하지만 나도 편하게 앉아서 주는 밥 먹고 싶지만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다. This is my job. 나이 먹고 때때로 눈치가 보일 때도 있지만 교사로 섬길 때도 너무 은혜가 됐던 선생님 한 분은 저희 목사님의 어머니 권사님이셨는데 7순이 넘으셨는데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봉사하시면서 여전히 지금도 아이들을 섬기고 계시고 아이들이 그 권사님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원래 막 할머니 냄새 난다고 싫어하고 있는 애들입니다. 애들이 얼마나 왜 좋아하겠어요? 사랑을 주니까. 그렇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하고 아니 이제 좀 쉬실 때도 되지 않았어요? 그분의 한마디는 이게 제 일이에요. This is my job. 여러분 교회 리더로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선 자리에서 그 누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우리의 대답이 한결같이 이 대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This is my job.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고 이게 내가 하는 일이야.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고 이게 내가 부르신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목적으로 내게 세우신 거. 그래서 나는 하는 거야 라고 대답하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이렇게 귀한 리더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다 같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게 제가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이게 제 일입니다. 때로는 하기 싫을 때도 있고 때로는 섭섭할 때도 있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서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서 어려운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으니 제가 이 일을 감당합니다. 스스로 고백하며 인정하며 This is my job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자리에 세우셨기에 우리가 This is my job이라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과 모든 것을 핑계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비난하며 손가락질하며 또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들을 만날지라도 이것이 내 일이겠노라고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목적이노라고 정말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짧은 시간 함께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 깨닫게 알게 해주시고 또 그 결단한 것들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어제 이렇게 이틀간 애쓰고 수고하며 리더십 스쿨에 참여한 모든 우리 주의 귀한 종들이 주께서 큰 축복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떠한 조건에서도 정말 This is my job. 하나님 부르시고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기에 제가 이를 감당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옵소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내게 주신 일을
게으르게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열심으로 충성하는 맡긴 자에게 바랄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말씀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고 This is my job. 이것이 제 일입니다. 고백하며 묵묵히 우리의 있는 자리를 지켜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서며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게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함께 볼 수 있는 모든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우리주의 교회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귀한 지금도 갈 길을 잃고 헤매이는 길에 있는 영혼들을 주님 보내주시고 하나님 그 영혼들을 주께로 구원하며 주께로 인도하는 우리 우리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은 우리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배우고 공부한 것들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실천하며 하나님의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남은 일정 내일도 남아있는 강의 모든 것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기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리더들이 하나 되어지고 주 앞에 귀하게 나서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의 박수로